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제 인간의 사회생활 기본 근간으로 꼽는 의식, 주에 이어 통이라는 네 번째 조건이 생겼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의 역사적인 세대교체, 바로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5G의 첫 상용화를 두고 재작년 12월 1일 자정에 한국과 미국은 숨막히는 접전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이날 두 나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차지를 하기 위해 자존심을 건 경쟁을 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2시간 차이로 미국보다 먼저 전파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는 점, 한국인이라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죠. 또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이 5G 상용화 효과로 모바일 인터넷 속도 부문마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의 5G 상용화 진행 속도와 더불어 인터넷 속도에 놀라움을 보이는 외국인들의 코멘트들이 수백 가지 이상 남겨지며 화제였습니다. 처음 화두를 던진 글쓴이는 어째서 한국의 인터넷은 국토 전체가 미친 속도를 보여주는 것인가? 무려 작년까진 클라우드 기술 없이도 4G를 써왔다. 왜 미국은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내용으로 의문 섞인 게시글을 남겼고, 이에 대해 수많은 미국 네티즌들과 다른 국가 이용자들까지 합심해서 하루 종일 떠들며 토론회장이 된 건데요. 그 반응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제대로 느꼈지. 진짜 맞는 얘기야. 내가 서울에서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TV와 함께 기가바이트 통신을 월 30불 정도에 사용했어. 그것도 통화로 신청한 지 2시간도 안 돼 설치하러 왔어. 이런 한국이 그립다. 이런 고차원적인 인터넷 환경은 한국처럼 PC게임이 전국적인 스포츠일 때 가능한 수준이지. 미국도 몇 년 전부터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반을 깔 수 있었지만 ISP들은 수십억 달러를 모두 뒷돈 챙기는 데 썼어. 그 지원금은 모두 통신사들의 대역폭 편법 조정에 쓰였어. 이게 정답이야. 국민들의 세금이 고스란히 쓰인 거지. 정경유착은 그야말로 이 시대 미국의 대표적인 문제야. 너희 한국이 미국의 주 하나 정도의 크기란 거 알고 있어? 또 세계 경제 1순위 그룹의 나라인 것도. 대륙 크기의 나라와 작은 나라를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미국보다 인터넷이 빠르다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아. 한국은 미국의 100분의 1 크기에 인구는 미국의 약 6분의 1 정도지. 면적은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의 인구가 합쳐진 테네시주 정도인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할 여유가 있어. 좋은 코멘트에 좀 더 보탤게. 한국은 한국전쟁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어. 그래서 수많은 물자 이동 수단을 개발해야 했고, 그래서 고속도로와 통신망을 아예 새로 닦은 게 성견지명이었어. 또 한국 지형의 70%가 산악지대여서 시카고, 뉴욕, LA 정도 되는 인구만을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했고, 거기에 98%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어. 미국처럼 오래된 인프라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집약할 수 있게 됐으니 훨씬 경제적이야. 한국의 지형이나 인구 구조 등 특유의 컨디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네. 뭐든 빠르게 하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 한국은 통신 인프라를 늦게 개발하면서 기존의 구리보다 광섬유를 더 배치할 수 있었어. 나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 한국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애정했지. 특히 눈부신 속도의 인터넷. 심지어 무선 통신망은 내가 깊은 산속으로 하이킹 중이었음에도 전화를 걸거나 신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 심지어 지하철 인터넷도 속도가 빨라. 다시 생각하니 젠장할, 너무 그립다. 여기 미국은 대도시인데도 신호가 안 잡혀. 그들은 최소한 책임감 있는 정부를 갖고 있고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협소해. 미국은 통신사들 간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래. 그들은 애초에 경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담합해버리지. 솔직히 말해서 앨런 머스크가 미국 인터넷을 개혁하길 기도할 뿐이야. 한국은 e스포츠의 세계 최고 국가이기도 하지. 그건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하는 게 아시안 특유의 성실함과 고속 인터넷이 그걸 가능토록 만들었어. 한국이 사용자들을 우선시할 때 미국은 주주들을 우선시하지. 한국은 버몬트 정도의 크기야. 어리석은 비교야. 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통신비가 그토록 비싼지 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설명은 없네. 맞아. 뉴욕시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서울의 절반 정도인데 말이야. 그리고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서울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지. 한국은 캘리포니아 정도 되는 크기지만 그들은 꾸준히 전세계 국가 교육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하지. 인터넷 속도야말로 정부 부패의 척도야. 러시아나 멕시코보다 느리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토론토는 서울의 인구 밀도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월 90불을 내야 해. 스위스는 월 40불 정도면 10GB를 받을 수 있어. 그거 좋다.
한국은 그렇게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만족하는 목소리가 많대. 이게 미국과 다른 점이야. 미국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여기서도 ISP의 부패보다는 한국과 면적 비교나 하고 있잖아. 이건 클라우드 기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저 한국이 뭐든 빠를 뿐. 주 정부들이 이런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새로운 기업들이 끼어드는 걸 막고 있는 게 큰 이유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은 훨씬 작은 나라니까 통신 기반을 까는데 미국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 거고, 미국은 이런 쓰레기 같은 서비스에도 불만 없이 지불하니 통신사가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지. 네 말대로라면 왜 뉴저지나 메리랜드 같은 작고 부유하고 아주 도시화된 주들은 한국 같지 않은 걸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본질적으로 완전히 재건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래를 염두에 구축할 수 있었어. 그에 비해 보스턴과 뉴욕 같은 도시들은 300년이 넘었지. 더 이상 무언가를 개조하긴 어려워. 그리고 정부와 통신사들은 모두 부패했어. 아무것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미래를 염두에 두고 구축했다고? 나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에 살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떠난 후 약 15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땐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 그들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서울에서 동해 산악지역까지 13.5마일 되는 길이의 터널을 지었어. 미국은 이런 공공인프라 작업을 거의 하지 않지.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 어디서나 빠르진 않지만 약 10메가의 다운로드 속도가 보편적이야. 무려 140km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서도. 남한은 최근에 재건됐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런 논리라면 미국도 영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해.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은 교육받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눈초리들이 미국처럼 뒷돈 챙기지 않게끔 자정작용을 해.